제 작업 과정을 되게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입시 미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똑같이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상해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반드시 제작을 했고 정물화의 형식같이 화면에 담아두는 건데 어쨌거나 회화 안에 제가 담아두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은 걸 만들었으니까 제 입체물은 세상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레이어가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조금 뭐가 진짜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부적같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사실의 층위를 끌어오는 데는 꼭 사진이 필요하니까 사진들을 수집을 하는데 뭔가 기준 같은 것은 없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고서는 나중에 내가 어떤 사진들을 골랐나 해서 뒤돌아봤을 때는 그런 사진들이 거의 책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식물도감, 조류도감, 백과사전, 상식백과, 추나책 만들기와 그리기의 호흡은 굉장히 다른데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은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아예 생각을 없이 손만 먼저 움직이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시는 것보다 그 제작 과정의 호흡이 굉장히 짧고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그리기의 과정은 대상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재현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돼서 작품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위한 드로잉으로서 이렇게 1대1로 전시도 해보고 그 공간에서 다른 입체물과 페인팅을 같이 전시를 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에 평면이 아니라 입체만 어울릴 경우에는 입체를 독립적으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방법론을 10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제 그림이 굉장히 짜여져 있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그리기 자체가 재미없는 순간도 오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스프링 페인팅 시리즈에서부터는 제가 기존까지 고수해왔던 입체 제작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탈락시키고 오로지 사진 콜라주만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일부러 물리적으로 큰 대형 사이즈의 캔버스 화면을 선택을 해서 어떠한 한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회화 자체에만 몰입을 해서 그리는 시도를 해보자 해서 작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제가 제 그림이 좀 더 페인터리해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드러나는 물질적인 부분이나 색 부분에 있어서의 페인터리함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가지고 연구해왔던 단단한 형상들이 조금씩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페인터리함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커다란 공간 안에서 평면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어서 계속 거대한 설치에 대한 그런 걸 잘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기존까지 종이만을 이용을 했는데 조금 다른 물질을 써서 거대한 설치를 작품을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복합적이잖아요. 집 주변에도 이제 숲이 있고 그리고 숲이란 공간을 좋아하기도 하고 회화적인 밸런스 같은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숲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저 작업의 설명에서는 생명의 원초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뭔가 여러 가지 사연들과 어떤 현상들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미술을 시작할 때 했었던 작업이 종이에다가 펜으로 끄적였었던 주로 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을 해왔었고요. 근데 그런 단출한 태도가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서 그런 제한된 상황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다가 이제 얻게 되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의외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한 개념이 좀 가까이 보면은 커지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떤 제 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몸의 부피나 아니면 뭐 제가 뻗을 수 있는 팔의 너비나 그 팔로 그을 수 있는 선의 최대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주로 쓰던 얇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의 전체적인 정서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굵기가 좀 조절되는, 좀 더 굵어지는 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었어요. 나무 막대에다가 이제 스펀지를 기본적으로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붓이랑 좀 다른 점이 붓은 그을 때 어떤 뭐 힘이라든가 손의 압력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거는 좀 적당히 유연한, 그러니까 좀 덜 유연한 약간 강목 같은 선을 긋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에게는 펜선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약간 어눌한,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날카롭고 유연한 선보다는 약간은 어눌하지만 그걸로 뭔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것도 제한된 상황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인물이나 사물을 좀 보다 보면 저의 어떤 맥박이나 떨림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맥박이나 뭐 호흡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진동하는 듯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계속 이동하고 관찰할 때마다도 조금씩 변화하는 거를 미세하게 감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어떤 카메라처럼 한 번에 포착하려고 한다기보다 계속 더듬듯이, 그러니까 좀 어두운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더듬는 것 같이 보고 그리고 그린 것들을 계속 수정하고 그런 궤적들을 다 남기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대상이 뭔가 흔들리고 있거나 복잡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그리기 방식이 계속 대상을 더듬듯이 이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선의 운율들에 집중하여서 그림을 그리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2차원의 대상이 시간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미 내포하고 있지만 회화라는 매체에서도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좀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회화 작업보다는 좀 느려요. 뭐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그어내고 이거를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빠르게 전개되는 반면에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이 튀어 올랐을 때의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의 어떤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는 잘 모르고 편집 과정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약간 좀 아마추어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그림이라는 영역에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고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거든요. 화면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패턴을 이룸으로 인해서 어떤 운율이라든가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들을 여러 그림을 감상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표면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패턴들을 따로 이렇게 그려 넣어 보기도 하고 그거를 그릴 때 참고해 보기도 하고 그 패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의 작업에 있어서는. 미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인습들하고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게 특히 회화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그래서 딱 A라는 어떤 형상이나 뭐 어떤 색조를 가지고 있는 작가면 딱 그걸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회화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좀 해보자. 회화가 제작되는 방식에 관해서 또는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태도라던가
또는 미술 제도가 또 어떻게 또 회화에 또 영향을 미치나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뭐 한강변을 이렇게 뛰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 고정성을 타피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어떤 우연에 대한 개념을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더 구체할까? 그러다가 이제 미술사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가로 6단계, 세로 6단계에서 대분류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주사위를 실제적으로 던져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작가가 고정성이 해체된 상태에서 어떤 유동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어느 날은 팝아트 성향의 작업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추상표현주의 작업을 하다가 또 사실주의처럼 또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하다가 인상주의처럼 필적분할로 세상을 또 본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작가는 기존에 이제 딱 어떤 딱 고정화되어 있는 그 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다 깨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어떤 거를 단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도 동일성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표피적으로만 교란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제 저 알레토릭 페인팅 그 시스템이고, 그 알레토릭 페인팅 같은 경우는 동일성이라는 걸 해체하려고 그랬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의 어떤 관람 방식을 이제 해체하는 건데, 전통적인 작품 관람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멘델스존이 그 예술 작품은 그 통일성이나 그 전체성이 시계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랑주리에 가면 그 모네의 그 수련도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가지고 한 번에 지각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뉴포인트라는 작업은 정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상하려면 눈을 돌려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 몸을 이동해서 봐야 다른 측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른 측면에서 어떤 공간이나 또 제가 말하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회화를 보는 방식은 이렇게 앞, 뒤로, 전후로만 보고 눈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몸이 움직이면서 본다는 거는 기존의 그 회화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각 방식과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러나 벽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100% 돌지는 않고 한 반 호 정도밖에 안 보니까 이것도 완전한 조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닌 그 어느 정도의 그 다른 상태에서 어떤 관람의 지각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시장주의에 대표적으로 매몰되는 것이 뭐냐면,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인지도는 러브라는 그 네 글자로 획득이 됐는데 그걸 매몰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작가예요. 작가 중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시 요청이나 또는 뭐 컬렉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작가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작가는 어떤 자기의 그 가능성이 제한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반복이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시장 구조에 맞물려서 더 심화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제일 그 있어야 될 거는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올곧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근데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안 팔면은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을 좀 더 굳건히 밀고 나가는 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종근당 예술지상 선정되었다고 전화 왔을 때 약간 너무 놀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아가지고 너무 놀랍고 동시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얻은 느낌이었어요. 작가라는 게 그리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서 약간 보너스 같이 그런 거가 굉장히 좋았고, 일단 그 3년 동안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제가 이렇게 이런 장비들을 많이 샀고, 왜냐면 저는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붓 만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장비에 많이 의존을 해요. 왜냐면 생각을 구현하는데 장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장비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뭐 미술 재료 사는 데도 도움이 됐고, 작업실 월세 사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개선할 점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좋은데요,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예술지상 전시 기간이 조금 짧은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매체까지 쓰고 설치까지 한다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설치한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회화가 올드 매체로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저도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이제 꽤나 오래 했지만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 한계가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한계는 이제 작가를 프로모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스포츠에는 사실 김연아나 뭐 다른 그 선수들처럼 그 후원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작가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없어서 이제 생각이 그 뭐 어떤 기금에 한 1,000만 원대 사고관에 갇혀버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이들이 상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천력이 없는 게 아닌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그 후원자가 좀 필요한 것이 절박한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